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깜짝 놀랐죠? 그죠? 예. 자, 여러분들 잠에서 깰 수 있다면 제가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쪼록 잠에서 깨어나서 열심히 수업 내용 들어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의 국어과의 비주얼이라는 거 이제 인정하시겠죠? 그죠?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제 8강, 바로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전상국 선생의 우상의 눈물이라는 작품입니다. 뭐 작품 옆에다가 여러분들 적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작품을 미리 여러분들 설명하기 전에 소설에 대한 일반적 이론 한 가지만 또 하고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소위 말해서 시점을 바꿔놓고 그 시점의 변화에 따른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라든가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 관계, 아니면은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 관계를 묻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오게 되면 희한하게도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을 가지고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꿔놨을 때 과연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변화하겠느냐,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 관계는 어떻게 변하겠느냐, 아니면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 관계는 어떻게 변하겠느냐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묻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그것을 조금 정리해 드리고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것, 즉 서술자와 그 다음에 독자, 그 다음 자 인물 사이의 뭐라고요? 그래, 거리 관계를 우리가 시점에 따라서 조금 정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자, 요렇게 한번 하고요. 그 다음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여기에다가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그 다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인칭의 우리가 관찰자 시점과 그 다음에 3인칭의 관찰자 시점을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래 놓고는 여기다가 서술자와 인물, 그 다음 서술자와 독자, 그 다음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 관계를 조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1인칭 주인공이나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은 바로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뭐하고 있다?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1인칭 관찰자나 3인칭 관찰자 시점보다는 서술자와 인물 사이 거리 관계가 어떻다 할 수 있겠어? 그래,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다? 그래, 1인칭 주인공 시점은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 맞습니까? 그리고 1인칭 주인공 시점과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은 1인칭 관찰자나 3인칭 관찰자보다도 상대적으로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상대적으로 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서술자와 독자 사이 거리 관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술자가 인물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줘? 독자 해줘. 그러면 독자는 서술자와 어떻게 돼요? 친분 관계가 있다 그러면 작품 내용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리고 서술자는 독자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니까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하다 할 수 있겠어? 긴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가깝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이나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은 관찰자 시점보다 상대적으로 뭐하다? 서술자와 독자 사이 거리 관계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니? 그래, 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 관계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다음에 바로 새로 오신 우리 국어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촬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고요? 그래, 키가 168이야. 몸무게가 48이야. 그리고 36, 24, 36 사이즈야. 그 다음 머리 생머리 굉장히 길어. 전지현 빵을 몇 번 쳤대. 됐습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남학생들 침 흘리지 마라. 알겠습니까? 예. 자, 이래놓고 내가 나가볼게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남학생들은 어떻게 머릿속에서 확 생각하겠죠? 과연 누굴까? 이 트랙이 빨리 좀 빠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겠지. 그치? 예. 아니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무슨 얘기겠어? 자, 그 다음에 남선생님이 오는데 키가 180에 몸무게가 한 72, 3 정도 돼. 그런 다음에 얼굴은 보니까 김수현이 뺨을 치게 생겼어. 저같이 털 달리진 않았고요. 됐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 여학생도 어떻게 해서 저거 빨리 또 나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다 이야기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 제발 플리즈 그만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줘 버리면은 오히려 독자는 그 인물에 대해서 관심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멀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은 독자와 인물 사이 거리 관계가 오히려 멀더라. 그런데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독자인 여러분들은 그 인물에 대해서 뭘 가진다라는 거야? 호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오히려 1인칭 관찰자나 3인칭 관찰자는 실질적으로 인물에 대해서 잠시 보여줄 뿐이니까 거리 관계가 어떻다 할 수 있겠어? 그래,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앞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꿨을 때 서술자 인물 사이 거리 관계는 어떻게 되더라? 멀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서술자 독자 사이 거리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역시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독자와 인물 사이 거리 관계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외워주시는 것이 필요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어떻게 외울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예전에 여러분들 그 스머프 마을 혹시 아십니까? 그죠? 파란색의 그 자그마한 사람들 있죠. 그죠? 예. 자, 거기에 옆에 아주 못된 마법사 살고 있었다? 누구라고요? 그래, 가가멜이라는 그 못된 마법사죠. 그죠? 그 밑에 보면 아주 못된 고양이도 있어서 아주라엘이라고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가가멜이 하루는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놨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분단된 나라를 가만서 보니까 어디에 아시아에도 한 나라가 있고 저 유럽에도 하나가 있더라. 아시아는 알겠어. 남한, 북한. 근데 유럽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디에 갔느냐? 스머프 마을에 가가지고 똘똘이 스머프를 잡고 물어봤습니다. 야, 똘똘이 스머프야. 뭐라고? 자, 동독은 내가 알겠는데 서독은 도대체 뭐야? 했더니만 이 똘똘이 스머프가 뭐라 그래? 이런 얘기 하잖아. 야, 서쪽에 있으니까 서독이지 가가멜아. 이래 되는 겁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쪽에 있으니까 서독이지 뭐라고요? 가가메라. 됐습니까? 예. 이렇게 외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이건 헷갈리면 안 되겠죠? 1인칭 주인공 시점과 3인칭 전지작가 시점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외워주시면 나중에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예. 자, 그래서 조금 빨리 여러분 설명했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빨리 좀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은 지금 뭘 본다고요? 그래, 전상국 선생의 우상의 눈물이라는 작품을 보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가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보고 들어가 보자라는 거야. 됐니? 예. 뭘 살펴볼까? 자, 우상이라는 거는 뭐냐라는 거야. 그죠? 예.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쓸 수 있겠니? 예. 그럼 달리 말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우리가 신은 아니지만 신적인 어떤 소위 말해서 대상으로서 떠받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물이나 우리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우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우상이 뭘 한다는 거야? 눈물을 흘리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작품에서 우상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은 도대체 누굴 것이냐? 작품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살펴본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요, 합리적인 어떤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으로서 권력을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의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 담임이라는 인물과 임영우라는 인물입니다. 그들은 학생들에 의해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어떻게 해요? 그래, 보여져. 그래서 전체적인 작품 내용을 본다면 우리는 그들을 신이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또 한편 폭력적인 것에 의해서 학생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기표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은 오히려 합법적인 어떤 가장한 그런 어떤 폭력에 의해서 뭐 해버리는 거야? 쫓겨나게 되는, 소위 말해서 도망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우리가 작품의 내용으로 본다면은 바로 누가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최기표라는 인물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바로 그 스스로가 흘리는 어떤 눈물이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잡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작품 내용을 들어가는데요. 자, 작품의 줄거리부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가 나왔죠. 그죠? 뭐부터 잡고 들어가라? 그래. 인물 잡고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인물과의 관계 잡고 들어가는 것, 그거 잊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나요? 예.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자. 자,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나는 다시 네모 깡 쳐놓기 바랍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그래, 인물 나왔네요. 맞니? 예.
그런데 나만 가지고 잡아주면 안 되겠네. 뭐까지 잡아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시점 잡아줄 필요가 있더라. 몇 인칭? 그래, 1인칭 시점이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나는 자율이란 말로 학생들을 묶으면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담임. 담임 다시려 네모 깡 약초는 기반합니다. 자, 인물 또 나왔네요. 누가 나왔습니까? 그래, 담임이라는 인물이 나왔네요. 그죠? 근데 담임은 뭐라고 그랬느냐? 자율이란 말로 학생들을 묶으면서 군림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자율이라는 것은 진짜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생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자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강요의 뭐라고요? 수단이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일방적인 바로 강요의 뭐라고요? 그래, 수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자율적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배제와 포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그래, 질서 유지를 위한. 됐습니까? 예, 뭐였더라? 그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런 자율로서 뭐 하고 싶어 한다 그랬습니까? 그래, 학생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였더라? 담임이었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런 담임에 의해서 임시반장을 맡게 됐나? 그죠? 이것 때문에 잠시 볼까요? 재수파 우두머리 최기표에게 최기표 다시 이런 네모 깡 약쳐넣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여러분들 재수파 맞나요? 그래. 자, 누가 나온다고요? 그래. 최기표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예. 자, 이 최기표라는 인물 어떤 인물이라는 거야? 그래. 폭력적 인물이더라라는 것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최기표에게 잘못 보여서 폭행을 당한다. 재수파는 한 학년씩 유급을 당한 학생들로 그들은 최기표를 중심으로 폭력을 휘둘러 학생들 위해 군림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담임의 모습과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최기표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그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폭력을 전제로 해서 학생들 위해 군림하고자 한다라는 거. 그런데 이 담임은 뭔가 조금 달라. 자율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놨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 본다면 이 담임은 일종의 위선적이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됐니? 예.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렇지만 나는 누구를 추천한다고요? 그 밑에 임형우를 추천한다. 임형우 다시 네모 깡 약쳐넣기 바랍니다. 또 인물 나왔네요. 누가 나왔습니까? 그래,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자, 누가 나왔더라? 임형우라는 인물이 나왔네. 그래서 임형우라는 인물에게 뭘 맡긴다고요? 반장을 맡긴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밑에 형우와 담임의 노력으로 학급은 일사불란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기표를 재수파들로부터 고립시켜, 미줄까요? 기표를 재수파들로부터 고립시켜 길들이고자 하는 담임의 무기 아래 밑줄 쫙 쳐넣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둘은 됐습니까? 누구를요? 이 최기표라는 인물을 뭐 하기 위해서? 그래, 재수파들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서. 맞습니까?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들이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것 알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임영우라든가 담임이라는 인물을 같이 묶어가지고 아주 주도 면밀한, 맞습니까? 예. 그런 인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예. 자, 그러면서 그런 담임의 무기 아래 모범생들이 기표의 시험을 돕더라. 아이고, 부정행위하고 있는 거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담임과 임영우는 이 최기표라는 인물을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자, 도덕적인 방법을 쓰고 있느냐? 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자, 이것이 이제 기표의 비위를 상하게 하여 형우는 그에게 폭행을 당한다. 자, 그래서 최기표는 누구를요? 형우를 뭐 한다고요? 그래, 폭행을 한다. 하지만 자, 임영우는 잠시 볼까요? 가해자를 끝내 숨겨줌으로써 의리의 영웅이 된다. 그런데 임영우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래, 아이고, 나는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 몰라요 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일까? 아니잖아. 앞에서 임영우와 담임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최기표를 그 재수파로부터 고립시키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아니요 라고 이야기한 것, 달리 말하면 가해자를 끝내 숨겨주는 행위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겠어? 그래, 역시 위선적 행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임영우와 담임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겠니? 그래, 같은 인물로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내용상 조금 생략하고요. 자, 11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친구 하나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 미쳤까요? 그 친구를 구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말했다고요? 그 밑에 형우라는 인물이 말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명우와는 어떻게 해요? 학생들에게 이 체교표라는 인물을 구원해 주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체교표라는 인물을 구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원의 대상은 누가 되는데요? 자기와 그 다음에 반이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서두를 잡은 형우는 언젠가 하굣길에서 내게 들려준 기편의 가정항편을 반 아이들에게 이야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밑에 줄 나한테 얘기를 들려줄 때의 미쳤까요? 그런 적대감은 밑줄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씻은 듯 어떻게 한다고? 감추고 오직 우위와 신뢰 가득한 말로써 어떻게 해요? 친구 기표를 미화하는데 어떻게 열을 올렸더라라는 거. 뭐가 드러난다고? 위선적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기표 아버지가부터 시작해서 갈로 딱 열고요. 기표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전경이며 그 밑에 라면을 끼니를 때우는 기표네 식구들의 배고픔이며 맞습니까? 그 밑에 가난 속에서 유급을 했기 때문에 1년간의 학비를 더 마련했던 그 고통스러운 얘기도 우리들 가슴에 뭉클 뭔가 던져주었다. 그것까지 갈로 딱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한테 했던 얘기라고요? 그래, 바로 형우라는 인물이 반 아이들에게 전달된 내용이라는 거죠. 소술자가 뭐 해주고 있습니까? 요약해주고 있다라는 거. 요약적 소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또 그 밑에 보니까 중약. 자, 모 일간지 편집부 국장을 지낸 학부형이 우리 반에 있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며칠 뒤에 신문 미담란에 우리 반 이야기가 크게 달아졌다. 어떤 얘기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표의 가득한 효성에 관한 이야기. 그 밑에 줄 기표의 여동생 이야기도 집어넣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우리들의 고통이 새삼 뭐했다고요? 찡해졌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교장 선생님 지시에 의해서 그 기사는 교실 후편 게시판에도 게시가 되고 그 밑에 보니까 각계에서 보내오는 성금과 위문 편지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전달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봅시다. 기표라는 인물은 실제 그렇게 미화, 즉 아름다운 행위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래 되는 거 아니겠어? 이명우와 담임이라는 인물은 체기표를 소위 말해서 분리시키고 그 인물을 어떻게 해요? 소위 폭력적이지 않은 인물로 바꾸기 위해서, 그죠? 예. 그래서 합법을 가장한, 달리 말하면 위선으로서 그를 또 뭐하고 있다는 거야?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잡아주자. 뭐라고요? 그래, 차이점이라는 걸 하나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을 행사하는 거야? 그래, 폭력을 어떻게 해요? 행사하는 그런 인물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래, 합법적인 것으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폭력을 행사하는 반면, 됐습니까? 누구는요? 기표라는 인물은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 폭력을 어떻게 행사하는 거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니?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거기 여학생 편지도 많이 있으니까 혼자 몰래 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와하하하 웃었다. 그죠? 자, 그 밑에 기표가 얼굴을 벌겋게 달고 편지 따블을 책상 속에 넣곤 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실로 화기애애한 반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했다. 자,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폭력도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합법을 가정한 폭력도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했던 실로 화기애애한 반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어적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앞에서 몇 가지 좀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생략했지만 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이야기해 봅시다. 나라는 인물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뭐하고 있다? 다 파악하고 있는 인물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종의 관찰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됐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를 하는 인물이라고요? 그래,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더라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실로 화기애애한 반이 되었다라는 것은 담임과 이명우의 그런 어떤 계략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어떻게 눈치채지 못한, 됐습니까? 아이들의 어떤 모습, 됐나요? 예. 하지만 나는 그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러면은 진짜 이 반이 화기애애한 반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잘 잡아주세요. 반어적 표현이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런 기표의 얘기가 뭐가 된다고요? 영화로 되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12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자, 이제 앞에 갈로 딱 열고요. 이제 아이들은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형이라고 호칭하는 아이도 드물었다. 아무나 곁에 가서 말을 걸 수도 있었고 때로는 어깨도 찰 수가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기표가 아주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당당하던 체구마저 이제 왜소하게 짜부라진 채 우리가 보통 사진 찍을 적에 치즈하고 어떻게 웃듯이 그런 미소를 얼굴에 담고 있었다. 자, 거기까지 갈로 딱 따놓고요. 그게 이제 누구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최기표라는 인물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앞에서 나도 때리고 맞습니까? 이명우라는 인물도 때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무서운 존재가 아닌 것이야. 뭐라고요? 가서 우리가 쉽게 농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모습은 최기표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다라고요? 그래, 이제는 자, 폭력적인 인물에서 하나의 동정을 받는 맞습니까? 예, 그런 인물로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도 여러분들이 잡아주신다라는 것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래 되겠네요. 합법적 폭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질적 폭력을 어떻게 해요? 이겨버리더라. 그런데 그 안에 학생들은 그것을 알아 몰라 모른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주도 면밀하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페이지 갑니다. 아이고, 우리 기표 친구들이 그만 시상에 이렇게 고마운 친구들이 어디 있겠노?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뭐 했어? 그래, 가출해버렸다라는 거. 중략 부분에는 가출했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다시 밑으로 세 번째 줄. 자,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애들하고 의논해 찾아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미쳐볼까요? 기표 어머니를 내쫓듯이 교무실에서 뭐 했다? 밀고 나갔다. 그래, 그게 누구의 모습인데요? 그래, 담임의 모습인 것이야. 저의 모습이라고요? 아니요, 저하고는 좀 달라요. 됐습니까? 예. 거기에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야? 담임이 가지고 있었던 위선적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표를 대함에 있어서 진정한 사랑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라는 존재를 뭐 하기 위해서? 누르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해왔더라라는 거. 그렇다 그러면 기표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으로서 대해줘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겠더라? 담임의 위선적 모습을 엿볼 수 있겠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다시 밑에 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이 망할 새끼가 끝까지 말썽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는 맨 마지막 갑니다. 서랍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서 우리들 앞에 내던졌다. 뭐라고 써있는데 맨 마지막 줄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야, 그건 밑줄 쫙 쳐놓고요. 별표 하나 꽁야 쳐놓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상의 눈물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이 최기표라는 인물이 이제 무엇을 그래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은 무엇에서 오는 두려움일까라는 거야. 결국은 뭐라고요? 자신 하나를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뭐하기 위해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런 어떤 행위를 했던 바로 담임과 그 다음에 바로 이 이명우의 그런 또 위선적 행위 됐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일종의 뭐라고요?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고 또 과장되게 미화시켜 가지고 자신을 무력화시키는 됐나요? 예. 그러한 어떤 폭력에 대한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합법적 폭력에 대한 뭐라고요? 두려움이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누구는 최기표는 이제 도망을 가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뭐 이 작품 여러분들하고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다시금 한번 좀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소설은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는 것이 조금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명우와 담임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우리가 같이 묶을 수 있는 인물이더라. 뭘로 묶을 수 있겠더라? 그래,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더라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주도 면밀한 어떤 위선을 통해서, 계략을 위해서, 계획에 의해서,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최기표라는 또 하나의 폭력을 뭐 해버리는 거야? 소위 말해서 물눌러 버린다라는 거죠. 오히려 동정이 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기표라는 인물은 힘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러한 모든 것을 나는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살펴보고 있더라, 관찰하고 있더라. 하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내게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냐 하게 되면 그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태도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시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인칭 일단은 맞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죠. 그렇다면 시점 어떻게 된다고요? 1인칭 시점이면서 관찰자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의 흐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이동이 될 것 같고요.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학교라는 것 정도 잡아줄 수 있겠네. 맞습니까? 예. 그래 놓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13페이지 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가의 관점에 따라 윗글을 감상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의 관점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보기의 내용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에 이런데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렸었죠. 뭐라고요? 작품의 감상 방법에 관한 문제. 맞습니까?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예. 자, 내재적 관점 우리가 다른 말로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했고요. 외재적 관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반영론적 관점. 그 다음에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론적 관점. 독자가 작품을 읽고 무엇을 얻었느냐, 어떤 효용이 있느냐라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반영론적 관점은 어떤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시대, 사회, 당대, 현실. 맞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시대명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그건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표현론적 관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작가, 그 다음에 지은이, 그 다음에 시라면 시인, 소설이면 소설가. 맞습니까? 구체적인 시인명, 그 다음에 소설가명 됐나요? 예,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그랬고요. 표현론적 관점은 어떤다 그랬습니까? 바로 나 혹은 우리, 독자, 감상자 이런 말이죠. 그런 것이 안 들어가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느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표현론적 관점이죠.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뭐가 된다고요? 내재적 관점이 되겠죠. 무엇만을 이야기한다고요? 작품의 내용이나 작품의 형식적 측면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자, 가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 독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거는 뭐가 된다?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밑에서 뭘 찾아보자? 우리 혹은 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찾아주면 되겠는데, 자, 선택지 1번은 보니까 끝에 이런 말 나오네요. 작가 자신의 모습일지 몰라. 작가 타이틀은 깐쳐놓고요. 선택지 2번 작가는 평소에 하니까 작가 타이틀은 깐쳐놓고요. 그러면 선택지 1번과 2번은 뭔지 바로 나타나죠? 표현론적 관점이라는 거. 자, 선택지 3번은 작품 내부에 있는 서술자의 관찰을 통해서 인물들의 성격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더라 하니까 이거는 작품의 내부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할까? 그죠? 그다음 4번 체계표의 맥락을 통해 어쩌면 합법적인 권력이 더 무서운 폭력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누가요? 독자인 우리가. 맞습니까? 예. 그래 본다 그러면 선택 4번이 바로 효용론적 관점에 해당된다라는 거. 5번째, 우리 사회에도 존재하는 사회라는 말 나왔네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다? 반영론적 관점이 되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다? 4번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14번 문제 갑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기억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작진이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기억의 내용은 뭐냐 했더니만은 기표의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기표의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지면은 그 영화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임형우라는 인물이 얘기했던 기표에 대한 어떤 이야기겠죠. 그것도 기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표가 힘들게 살았으면서도 꿋꿋하게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일종의 미화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속한다? 영화의 이야기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작품 내용을 읽어봤을 때 누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잡아주면 될까? 그래, 바로 이 형우라는 인물이 기표에 대해서 미화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선택지 1번, 2번, 3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형우의 이야기 속에서 아니면은 신문 기사의 미담 속에서 나타났던 이야기 그대로 다 되겠는데, 문제는 선택지 4번 잠깐 볼게요. 형우와 담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그렇지, 형우와 담임의 관계는 긴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세대 차이가 드러나지 않도록 담임 역의 젊은 배우를 기용합시다 했는데, 자, 세대 차이는 사실상 여기서 의미가 없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 왜? 담임은 담임 입장에서인 것이고요, 형우라는 인물은 반장의 입장에서인 것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세대 차이는 여기서 영화에서 어떤 모습하고는 전혀 관계없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4번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3번 갑니다. 체계표가 니은과 같이 생각해야 되는 원인,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니은과 같은
되는 원인이라는 건 바로 뭘까?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 왜 그럴까? 그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주세요. 선택지 5번 보세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초라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더라 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 바로 합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맞습니까? 예. 합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렇다면 선택지 5번이 답이 될 것 같고요. 4번, A에서 E가 사건의 흐름 속에서 갖는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A에서 E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인물 사이의 어떤 대화와 그 다음에 인물의 어떤 행동, 인물의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해 나갈 때 단순히 그 부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앞, 뒤의 내용을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선택지 1번 보세요. 나가 단순한 관찰자 입장에 머물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일단은 저 앞에서 자 보세요. 넌지시 물어봤다.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은 그 밑에 보면은 언제고 밝히고 싶었던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관찰자 입장에서만 어떻게 해요?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설의 핵심 사건 내용을 어떻게 해요? 나는 알아보고 싶다라는 것 알 수 있겠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대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B, 시험 때 체기표를 도운 이명웅에게 다른 속셈이 있었음을 암시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속셈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래, 단순히 시험 때 도운 건 단순히 어떻게 해요? 그래, 기표를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담임의 무기 아래서 체기표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가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음을 반영한 발언이다 했을 때 나가 자신의 생각에 뭐라고? 이건 아마 내 생각이란 건 담임의 개입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선택 4번 보세요. 학급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냐 했을 때 아니죠. 나는 오히려 학급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것은 바로 내 주관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5번 갑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나의 부정적 시각이 됐다. 이때 특정 인물은 아마 담임이겠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선택지 4번 객관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돼버리겠죠. 맞습니까? 예.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작품 해나가는데요. 작품 내용을 미리 먼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품 내용이 길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내용 자체를 다 설명하지 못한 것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시죠? 그죠? 예. 화이팅입니다. 자,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